대표님, HTS 로그인 영상 보면요. 네. 21번째 궁금증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 네. 취미 자기 개발님이 혹시 장중 VWAP 지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VWAP라는 게 아는 분들은 또 되게 많이 쓰시는 지표 중 하나고 네. 그리고 이런 관련 문의 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는 했었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질문 주신 거 VWAP 관련된 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말로 풀면 이제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는 여기 차트에 없거든요. 네. 없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조금만 수정을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동 평균선처럼 나오는 지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딱 당일만. 그러니까 어제 거는 어제 것만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오늘 거는 오늘 것만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날 당일에 그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을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반부에 먼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VWAP 지표를 먼저 만들어 보기 전에 일단 간단히 지금 차트에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하나 지금 띄워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지표가 지금 이동 평균선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기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21선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동평균선.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개념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네. 뭐 여기에 지금 지표를 여러 개 떠 있는데 좀 지우고 하나만 띄워놓고 볼게요. 보기 편하게. 11선 하나만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11선 하나 띄워져 있는데 이 11선의 이제 의미를 보통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10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 계산할 때 이제 이 캔들 10개의 평균을 낸 거를 이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은 뭐냐? 이게 지금 보면 거래량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네. 근데 평균 낼 때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 종가, 이 가격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1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10일 동안 거래하는 사람의 평균 단가와 근접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 보면 어때요? 여기는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대에는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에 더 가깝겠죠.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았으니까 이 두 가격대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균을 낼 때 여기 가격대는 가중치를 두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동평균선은 이런 거래량 상관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매일 다 똑같이 다 평균을 내는 건데 오늘 같이 알아볼 그 VWAP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대 네. 요 가격대에다가 가중치를 넣어서 평균을 다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VWAP 지표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랑 다르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거래량 중요하고 결국 거래가 많이 나왔던 가격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에 가깝다. 흔히 이제 매물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던 가격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평선으로 볼 때보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말로 하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VWAP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바로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 많으니까 이것도 10일 VWAP만 남겨놓고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제가 초록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이동평균선이고 초록색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보시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네. 거의 비슷한데 어디서 좀 다르냐? 이런 구간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잘 보시면 이런 구간.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벌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VWAP 같은 경우, 이 초록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격대, 여기 지금 2월 6일 목요일 가격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가격대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다 1 이렇게 합산해서 나누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거래량에 기반해서 그 비율대로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VWAP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동평균선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일에. 네, 이 분봉에 제가 여기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 검은색 선 같은 경우 보면 장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장이 이렇게 날짜가 바뀌면 여기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또 누적으로 VWAP를 계산했다가 날짜가 바뀌면 다시 이 날짜 바뀐 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이거 질문 주신 분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그날의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추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그 매수가가 네. 대략 이 검은 선, 그러니까 VWAP 당일 VWAP 가격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구간을 예를 들면 뭐 17일 날 보면 이날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 가격대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거래량이 없는 가격대는 이제 계산할 때 의미가 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 선 구간이 이제 이날 거래했을 때 평균 가격에 가깝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뭐 가격을 주식을 좀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요 가격대에 최대한 근접해서 모으면 그날 평균 가격에 얼추 근접해서 단가를 맞출 수가 있겠죠. VWAP 같은 경우에도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한계점 일단은 조금 마이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그러니까 크게 이제 분류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가 있고 네. 조금 이제 특화된 그 혼자만의 쓰는 지표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동평균선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동평균선은 왜 많이 보냐면 솔직히 남들이 많이 봐서 또 그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의미 있게 남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마이너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 내가 정확하게 뭔가 차트를 보려자 하는 그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거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평선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나만의 디테일이 좀 다르다. 나는 거래량 관련해서 조금 평단가 맞추는데 좀 디테일을 좀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VWAP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뭐 개성의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네. 막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철저하게 개성의 영역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음료 같은 경우에도 뭐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콜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딱 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거래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뷰 이제 그런 큰 것들이 중요하지 이 지표는 사실 그 전체에서 되게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 콘텐츠 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게 네. 너무 이 지표에 너무 매몰돼서 너무 그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내 전략을 보조하거나 어떤 좀 활용하는 영역으로 쓰면 딱 좋고 이제 이거에 너무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지표부터 일단 어떻게 네. 만드는지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에서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들어가면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수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VWAP를 만들 거니까 네. 이름도 한번 VWAP로 해볼게요. 자,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 자, 그리고 여기 수식 1번에 수식 이름에 일단 퍼센트 기간 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며칠 동안 기간 평균을 낼 건지 네. 수치를 넣을 때 이제 그 보는 걸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VWAP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들이 있으면 네.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대충 중간값 정도를 가지고 평균을 낼게요. 평균가를 내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중간값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괄호 열고 H 플러스 L 이렇게 하면 이제 이 H가 캔들의 고가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L은 캔들의 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둘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대충 중간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간값 계산을 하는 식이고 여기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네. 넣어주시면 이제 오류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자 중간값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VWAP 계산을 할 건데 이게 인터넷에 치면 공식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대로 수식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만들 때 여기 함수에 이 함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통계 함수 가시면 여기 썸이라고 있어요. 썸. 아마 썸 익숙한 분도 있고 안 익숙한 분도 있는데 이 썸 함수를 활용할 건데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라.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썸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 sum 괄호 열고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 중간값 위에 거 있죠? 네. 중간값 곱하기 하고 v. 이 v는 뭘 의미하냐?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면 이 캔들의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매일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으면 이제 가중치가 세지는 거고 네. 거래량이 적으면 가중치가 작아지는 거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중간값 곱하기 거래량 여기 쉼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의 그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을 할 건지 기간을 정할 거예요. 기간 1이라고 써줄게요. 기간 1. 그리고 괄호 닫고 그러면 여기 기간 1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내일 우리가 만약에 10 넣으면 10일 동안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그때그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표조건 설정에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기간 1로 할 거고 숫자는 일단 뭐 한 5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기간 1이 5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값 곱하기 거래량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5일 동안에 해라 라고 명령을 넣은 게 요 계산식이에요. 여기에다가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나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똑같이 썸 할게요. 거래량을 다 합친 거를 나눌 거예요. 얼마만큼의 거래량 기간 1 동안 우리 기간 1을 5일로 정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상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말로 풀어드리면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하고 특정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다 합칩니다. 싹 다 합쳐요. 그리고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 그 특정 기간 동안 거래량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에다가 거래량 곱하고 이거 다 합치고 아래 분자에는 이제 거래량 특정 기간 동안 다 합친 걸 나누면 대충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 계산식이 돼요. 이게 어차피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계산식이라서 그거 활용해 보시면 되고 뭐 개념은 그렇다. 그리고 일단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스케일 들어가서 가격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차트에 바로 겹쳐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증하고 저장 하면 이제 VWAP가 완성이 되는데 한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 상단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선이 하나 나왔죠. 네. 이거를 좀 진하게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게 하나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VWAP 개념이고 뭐 네. 다른 종목도 한번 돌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돌려봤는데 딱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가격.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면 여기가 거래량이 많잖아요. 여기 네. 지금 8월 9 여기. 그럼 이제 이 가격대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아마 평균을 냈을 겁니다. 요거를 기간을 한번 한 20일 정도로 바꿔보고 이동평균선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이 노란 선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동평균선이고 네. 여기 파란색이 이번에 새로 만든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조금 다른 게 확실히 조금 있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특정 가격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여기에 조금 더 가깝게 그러니까 VWAP 같은 경우는 대략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 가격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일종의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그 거래했던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가격대를 좀 지지 구간으로 잡고 뭐 흔히 이제 뭐 눌림목 매매나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고 다시 또 급등한 파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평선도 똑같은 원리예요. 네. 똑같은 원리긴 한데 이제 VW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의 가중평이 좀 더 없기 때문에 조금 평단가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대략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거래량이 평소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은 다 똑같은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왔죠. 근데 그 거래량 가중 이평선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 열흘 동안 거래한 사람들 평균 단가가 사실상 이전에는 거래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네. 오늘 다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균 냈을 때 오늘의 가격을 좀 유의미하게 가중치를 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높게 나올 겁니다. 아마 VWAP는 13,900원이고 그냥 이동평균선 20일은 11,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원리거든요. 쓰는 사람들은 이 VWAP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를 쓰시면 되고 나는 뭐 그냥 원래 쓰던 게 편하다. 이평선 쓰는 게 편하다라고 이평선 쓰시면 되고 이평선이랑 쓰는 원리는 똑같아서 그냥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 사람마다 이제 이 기간값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짧은 거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긴 거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긴 거 본다고 하면 뭐 120일 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볼 수도 있는 이거 거고. 완전 벌어지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평선도 한번 122평선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평선을 20일이 아니라 120으로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차이가 있죠. 확실히 이제 VWAP랑 이평선이랑 약간의 좀 차이는 생길 수 있다. 확실히 이제 요게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단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지 구간을 찾는 컨셉에 있어서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에 아까 네. 오늘 컨텐츠 질문 주신 분은 네. 이거를 당일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분봉으로 매일 아침 9시 되면 이게 초기화되고 1분봉, 2분봉, 3분봉이면 이 3개 봉 가지고 VWAP 계산하는 네. 거고 10분 동안이면 1분봉부터 10분봉까지 VWAP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요렇게 나와서 아마 이런 거 이제 닿는 구간들을 어느 정도 좀 눌림목으로 활용을 하고자 아마 질문을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취미가 자기계발님이 댓글로 주신 분봉상 장중 당일 버전 VWAP를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지표명은 뭐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네. 분봉 VWAP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중간값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중간값은 자 H 고가 더하기 저가 괄호 닫고 나누기 2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제 캔들의 중간값이 나오고요. 뭐 만약에 이게 싫으면 그냥 이거를 그냥 종가로 하셔도 돼요. 종가로 하시면 그냥 이렇게 C 하면 되거든요. C. 네. 근데 이제 보통 평균값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 가격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네. 자 이제는 이제 가격의 평균을 낼 겁니다. 평균 합이라고 적고 아까 알려드렸던 sum 네, 다 더하는 거죠. 이거는 다 더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중간값 곱하기 거래량. V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에다가 거래량 곱하는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우리는 원하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정해진 구간만 더 하도록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거래합 아까 sum 그리고 V가 되겠죠. 바로 닫고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요게 아마 그 분자에 있는 게 될 거고 요게 이제 분모에 있는 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침이 되면 초기화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함수를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활용할 거냐? 여기 기타 함수에 맨 밑에 value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원리를 쓸 거예요. 날짜가 바뀌면 이걸 계산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날짜가 바뀌면 딱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냥 쭉 다 계산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 VWAP 계속 계산을 하게 만들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어제 거까지 계산한 거를 빼면 오늘 것만 남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리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하나 치환을 할 거고요. Q는 근데 왜 Q예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 그냥 의미 아무거나 없어요?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네. Q로 정한 거거든요. 일단 이게 문장이 길면 이거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해야 쓰기에 편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없습니다. 밸류엔 파란색으로 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첫 번째 신호. 요거는 이제 이 함수에 나와 있는 요 룰을 따르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함수 신호고 여기에 date라는 함수 날짜죠. 네. 데이트 날짜가 자 느낌표하고 는을 하면 네. 요거는 다르다라는 거 뜻이거든요. 그냥 는 하면 같다라는 의미인데 네. 느낌표 는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데이트 괄호 열고
숫자 1 넣고 괄호 닫고 그러면 데이트 괄호 열고 1은 어제거든요. 네. 만약에 데이트 2되면 이제 이틀 전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날짜와 어제의 날짜가 다르다면 뭘 해라 이렇게 넣을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 쉼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거 요거를 넣을 겁니다. 가격 평균합. 네. 그리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또 요거 대괄호 하나 닫아야 되니까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어제까지 이 우리가 계산할 거를 다 더하는 거고요. Q가. 네. 그리고 아래는 또 다르게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아래는 저는 이제 그냥 VX라고 할게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value when 이번에는 괄호 열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날짜가 다르다. 어제와 날짜가 다르면 쉼표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거 요거를 표현해라. 거래합. 괄호 열고 1 여기까지 일단 이상이 없죠. 약간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걸 만든 이유가 이제 어제까지의 그 합산을 만들려고 만든 거고 전체 합산에서 어제까지 만든 거를 빼면 딱 오늘 것만 딱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 수식을 마지막으로 만들 겁니다. VWAP는 자, 괄호 열고 가격 평균 합 마이너스 Q 그리고 나누기 괄호 열고 거래 합 마이너스 V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에서 가격 누르고 저장하면 되고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그냥 쭉 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만든 Q랑 VX는 날짜가 바뀌었을 때 네. 어제까지만 딱 오늘 것 안 하고 어제까지만 합산해서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까지 다 계산한 거에서 어제까지 한 것만 빼고 이것도 오늘까지 다 계산한 거에서 어제까지 계산한 것만 다 빼면 오늘 것만 남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날짜가 바뀌었을 때 오늘 거 기준으로만 합산된 VWAP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해보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누르고 사용자 지표. 자, 지금 파란 선이 하나 나왔죠. 자, 이게 이 분봉상 VWAP가 될 건데 네. 지금 뭐 하나오션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날짜가 자 여기서 딱 수요일에서 지금 오늘 목요일로 딱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여기 거래량 많이 되잖아요. 네. 여기 시작으로 이제 VWAP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적해서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일에 이거 계산을 해서 아마 당일 동안 가격대 이 평균 가격대 오는 구간들 이 가격대를 아마 찾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으면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가격대가 이제 아마 지지 구간으로 활용하셨을 것 같고 네. 아마 이런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오면 아마 손절 가격대가 좀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요거를 한번 거래량 많은 종목들 쭉 돌려보면 뭐 하미 반도체도 있고요. 뭐 현대중공업,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많은 가격대, 거래량이 올라오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날 하루 동안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이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누적으로 다 거래를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오전에 급등하는 종목에서 아마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쭉 눌려보면 급등한 종목이 막 이런 게 되겠죠.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쭉 다 거래를 했는데 거래가 여기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 종목에서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요 범위에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선이 이쯤에 머물러 있죠. 네. 그러면 대략 이 종목에서 오늘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1,300원 정도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아마 손실 구간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3% 정도 손실 구간에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거래 전략을 세운다면 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물려 있으니까 뭐 이런 구간이 이제 뭐 저항 가격대로 보고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를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를 뚫고 넘어가면 뭐 그때 다시 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심플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당일 평단가 당일 거래 많은 매물대 가격 찾기 그걸 보실 수 있고 여기 왼쪽 상단 누르면
흔히 이제 많이들 쓰는 것 중에 매물대 차트가 있거든요. 매물대. 네, 이거 아마 그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거랑 원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이 기아라는 종목은 여기가 지금 이 가격대가 제일 많죠. 네. 그럼 이제 이 가격대가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 가격대에 이제 보유한 평단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 거고요. 주가를 땡겨서 여기로 보면 이제 이 가격대가 되겠죠. 말 들어서 이거를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매물대 차트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많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들었던 VWAP도 가격대가 어디요? 요 근처에 있죠. 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 그죠? 그린 케미칼도 지금 어때요? 매물대 차트가 여기에 지금 매물대 차트가 있죠. 네. 그런데 VWAP도 이 근처에 있죠. 네네. 딱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에 가중치를 두고 평단가를 찾아준다. 근데 이제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키우면 이 화면에 보이는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든 거는 딱 그날 하루만 나오게 만든다. 뭐 그런 그 장단점 농도가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네. 하면 평단가 말 그대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많이 거래된 사람들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많이 거래를 된 그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격대를 찾는 용도의 지표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는 원리 중 하나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멀어지면 흔히 이제 괴리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매도 기준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매수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좋은데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이격이 벌어지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다거나 반대로 이제 이 주가와 이 내가 원하는 평균 가격이 이런 구간이 되겠죠. 가까워지면 네. 변동이 줄어들고 평균 단가에 가까워지면 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평균에 맞추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 전략을 세울 때 그런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기준점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싶은데 나는 뭐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잡고 싶다라는 거 하는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가능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눌림목 컨셉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이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위냐 아래냐로 추세 판별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만든 지금 120일 지표 기준상으로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추세가 120일 기준으로는 강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뭐 내려오는 종목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현대연락 같은 경우 어때요? 120일 이동평균선과 VWAP 기준으로 지금 이 아래에 와 있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꺾였구나. 그러면 하락 추세 구간에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뭐 이런 아래 구간에서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나는 이게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 안 해. 무조건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매매할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이게 어떤 정답을 나타내기보다는 네네. 이제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할 때 조금 더 차트를 보기 편하게 만든다. 그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